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화가 나서 도망갔다. 예, 남편이 도망갔다.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문 딱 잠가주고 안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죠? 오늘 토픽은 스트레스의 이해와 스트레스 깨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참 우리 스트레스는요, 사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에게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쓰는데 그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1등으로 많이 씁니다. 1등. 그만큼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 생활화된 용어이고, 예, 누구든지 사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하면서 이 스트레스의 이해, 스트레스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 30분 동안, 예,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년 됐네요. 그죠? 우리 팬데믹 시작한 지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용어들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용어들만 한번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떤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는가. 자, 팬데믹이라는 단어 제일 먼저 나왔죠. 팬데믹은 작년 2020년 한 해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던 단어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2020년 한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1등. 1등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단어들이, 용어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언택트라는 이야기 있었죠. 언택트는요, 사실요, 세계적인 단어는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컨택트, 접촉하다, 이런 단어를 앞에 언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언자를 붙여서 uncontact라고 했다가 뒤니까 그것도 짧게 만들어서 언택트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한국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집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 콕 처박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단어는요, 미국에서도 영어로도 씁니다. 코쿤 트라이브. 옆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코쿤, 이게 코쿤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누에지요, 누에. 자, 이렇게 누에 고치 속에 각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집콕 아니면 코쿤 트라이브, 누에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용어도 있었고요. 또 연관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살이 확 갑자기 쪘다 해서 확진자. 확진자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영어로는요, 확진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 연관되는 단어들 중에요. 자, 정신적인, 우리 심리적인 현상들이 새로 있었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영어로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아유, 우울해. 이런 뜻이 있죠. 블루라는 말은 우울하다. 예, 힘이 없다, 무력하다, 고립되어 있다, 슬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니까 첫째는 슬프고 우울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장기간,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 레드로 바뀝니다. 자, 레드는 어떤 컬러입니까?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아우,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레드죠. 자, 그래서 코로나 레드,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욕도 막 나오고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폭력을 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 레드로 됐는데 이것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1년 이렇게 지나니까요.
코로나, 자, 그 다음에는 블랙까지 넘어갔습니다. 블랙. 자, 블랙, 까만색은 뭐죠? 네,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절망스럽다, 희망이 없다, 암담하다, 공허하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블랙 상태로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1년 동안에 우리의 어떤 이 정서, 심리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백신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아마도 한 6월, 7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노모 정상화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참 기쁘죠. 네. 하지만 자,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자, 조금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한 1년 동안 이렇게 막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자기가 안 걸렸는데도 상상으로 나 코로나 걸렸나 봐. 나 아픈가 봐. 이렇게 상상 코로나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imaginary 코로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리외상 증후군이라는 건,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쉽습니다. 남들이 아프니까요. 자꾸 남들이 아프니까 자기도 그냥 아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코로나에는 안 걸렸는데 자기가 막 아프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도 대리외상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요. 자,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 mental damag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damag이라는 건 사람이죠. mental은 정신이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mental damage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했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어려움의 여러 가지를 잘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어들을 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뭔가요? 결국에는요. 이게 다 우리한테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까지 지금까지 제 인트로덕션, 서론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를 잠깐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지금까지 스트레스, 자, 팬데믹에 관한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스트레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어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가 원래는 라틴어에서 stringer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타 치시는 분 있으면요. 줄 있잖아요. 기타 줄을 이렇게 다 6개 줄을 다 매죠. 이렇게 팽팽하게 맵니다. 그죠? 그게 줄이 팽팽하게 매 있지만 적당하게 매어 있으면 소리도 잘 나고 좋은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너무 느슨하게 해놓는다더니 아니면 반대로 너무 팽팽하게 막 많이 감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당겨지다가 툭 터져버리죠. 그렇죠? 그것이 자, 이 하나의 비유인데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줄이 매여 있으면 적당한 레벨의 스트레스가 유지가 되고요. 너무 팽팽하게 돼서 만약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픈 상태, 마음이 아픈 상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간단히 한번 definition, 정의를 내린다면요.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은 늘 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우리 심리적인 거나 신체적인 어떤 팽팽한 긴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신체적인 긴장 상태. 자, 긴장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스트레스는 긴장 상태입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또 이해를 하기에 좋은 것은요.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가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는 건데 짤막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지브라, 얼룩말이죠. 얼룩말과 사자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자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사자가 숨어 있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뭐가 나타나느냐? 얼룩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팽팽한 긴장감이 돌죠. 자, 얼룩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가가고 있는데요. 사자가 있는지 모르고 다가가고 있죠. 그러다가 예,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야, 아이고 근데 엉덩이를 예, 터치당했고 예, 마지막으로 확 뒷발로 차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자, 이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 요 얼룩말과 사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요. 엄청난 긴장의 상태입니다. 자, 우선 얼룩말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자를 봤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자를. 정말 공포가 엄습하죠. 공포가 막 다가오는데 자, 이 얼룩말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행동의 선택이 있을까요? 자, 사자를 만났을 때 지금 본 것처럼 얼룩말이 한 것은 뭐죠?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엉덩이를 뒤에 탁 잡으니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뒷발로 팍 차는 공격 싸움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또 도망을 갔습니다. 자, 사자는 또 어때요? 사자는 예, 아이고 이제 먹을 거 나타났다. 이제 먹으려고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뒷발로 공격을 팍 하니까 놀래서 예, 사자도 너무 놀래 가지고 예,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 아주 재밌는 기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지요. 동물들이 주로 택하는 방법이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입니다. 동물들은요. 자, 어떤 스트레스가 긴장이 나타났을 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못 가면 싸웁니다. 그게 동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자, 제가 옛날에요. 막 토끼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토끼를 쫓아갔는데 막다른 길에 도달을 했더니 토끼가 뒤돌아서서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그런 기억, 여러분들 그런 아마 경험 없으실 텐데요. 토끼가 처음에는 막 도망을 가더니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세상에 토끼가. 자, 그런 토끼 한 마리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예, 그렇게 자기가 대응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자, 오늘 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 포인트예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스트레스에 관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 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호르몬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엄청난 괴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엄마가 아기가 그 차 밑에 깔렸을 때 엄마가 괴력을 발휘해 가지고 차를 번쩍 들고 아기를 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호르몬이 엄청난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연약한 엄마가 차를 번쩍 들게 되었던 거죠. 자,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인데요. 자, 운동선수들도 막 이 스테로이드를 막 이렇게 복용을 한다든지 하면 근육이 번쩍번쩍 나오고 힘이 엄청 세지고 그런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자,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요, 상황이 종료가 되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동물의 경우 아까 다시 얼룩말과 사자의 경우로 들어간다면요. 한 뭐 잠깐 한 10초, 20초밖에 안 생겼죠.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자, 사자도 그렇고 얼룩말도 그렇고 그 안에서 생겨났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자,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몇 초에서 몇십 초 아니면 뭐 몇 분 안에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래 동물들은 참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기작으로 잘 극복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한마디 그냥 정보인데요. 동물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동물이 어떤 동물들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새들입니다. 새들은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서 자,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쭉 해소가 되죠. 그래서 새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기작을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싸우는 것, 도망가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까? 물론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기작이 동물들이 사용하는 이런 대응 방침이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이유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인간관계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사람들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냥 싸우면 해결되나요? 싸우고 나면 속이 잠깐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싸우고 나면 문제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전혀 해결되지 않죠. 자, 부부 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잘 싸우고 나면 괜찮지만 싸우고 잘못 싸우고 나면 이 앙금이 훨씬 더 오래 가죠. 만약에 그래서 화가 나서 도망갔다. 예, 남편이 도망갔다.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문 딱 잠가주고 안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긴 이런 인간관계에서 생긴 스트레스는 싸우기, 도망가기 이런 걸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은 롱텀, 자,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많죠. 자, 돈 문제, 돈을 놔두고 우리가 돈하고 싸우겠습니까? 돈하고 뭐 도망을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장애를 당했을 때, 예,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도망간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장기간의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동물들의 기작이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자, 이렇게 긴 여정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몸속에 생겨났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피 속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뭐 두통, 심정 불안, 뭐 우울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당뇨, 설사, 변비, 뭐 또 생리불순, 정자, 약화까지 참 모든 문제들이 자,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깨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에 남아도는 과다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의 결론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많이 남아있을 때, 과다하게 있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려주면, 없애주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사실 결론. 자,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래서 제가요. 지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참 오랫동안 이 주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제가 10년, 20년 공부한 노하우를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자, 그래서 이 과다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딱 세 가지. 자,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 세 가지 방법은요.